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서 투자를 할 때 유용한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 캐피탈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50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파일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투자나 아니면 공부나 여기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만 제가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블록체인을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에 투자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그 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블록체인 용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블록체인 용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용어들, 아니면 코인이나 토큰을 투자할 때 나오는 용어들. 제가 정리한 용어들은 투자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평단부터 보시죠. 평단, 이건 클릭해 보시면 평균 단가를 말합니다. 평균 단가. 자, 추매, 자, 이건 추경 매수를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자, 물타기, 내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토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자꾸 떨어지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건데 물타기인데, 이 물타기 잘못하면 패망의 지름길이죠. 예. 자, 공매, 마진거래. 마진이라는 뜻은 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마진거래. 마진이라는 뜻이 내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죠. 코인을 사기 위해서. 자, 공매수, 매수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니면 코인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빌리는 거죠. 누구한테서?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거래소마다 빌려주는 금액이 내가 지금 거래소에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4배까지 빌려주는 거죠. 4000만원까지. 아시겠죠? 4000만원까지.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를 거니까 거래소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최대 4배까지. 그 4배의 기준은 내가 현재 거래소에 있는 돈 1000만원이면 4000만원까지 땡겨서 코인을 사는 거죠. 지금 오를 거니까 사는 거죠. 그게 공매수입니다. 공매도는 반대죠. 파는 거죠. 왜 팔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아. 이제 파는 거죠. 예, 가격이 내릴 것을 예상하고 지금 팔고 나중에 사는 거죠. 공매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이 내릴 걸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산 다음에 파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거죠. 공매도.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저도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고, 제가 찍은 동영상을 한번 봐요. 그러면 제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친구가 은연중에 저게 버릇인갑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마진콜, 증거금. 마진 거래에서는 4배 정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예? 4배 정도 빌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거래소에 1000만원이 있으면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4000만원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소배가, 그럼 거래소에서는 4배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어떻게 하냐면 25%의 손해가 나면 무조건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빌려준 돈을 환수시키는 거죠. 25%.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를 거로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1000만원일 때, 지금 가격이 1000만원일 때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거야. 근데 1000만원에 25%면 뭐냐면 75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가 750만원이 되면 청산시켜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 4배까지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750만원이 1000만원짜리가 750만원이 되면 마진거리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진거리를 하게 되면 마진콜은 25%의 손해가 나면 무조건 청산시켜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소가 제가 빌려준 돈을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퍼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불안한 퍼드가 피어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 의구심, 이게 줄임말이죠.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쓰는 말이야. 퍼드 아시겠죠? 불안한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주 불안하다는 거죠. 퍼드 포모. 자, 이제 포모는 뭐냐면 이 반대인 거죠. 코인이 막 오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아직 코인을 구입하지 못했어요. 내가 돈이 없든 아니면 내가 너무 소심해서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코인은 더 오를 거지만 현재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코인을 사지 않는 거죠. 그때 느끼는 그 불안감, 아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감정, 이게 이제 포모예요. 포모. 약자죠 이게. 예. 볼린더 밴드의 약자예요. 후행성 차트 분석이죠. 볼린더 밴드가 뭐냐면 차트가 막 그림이 다 그 차트가 있는데 그 매물대에 물린 사람이 몇 명이냐 또 함께 보여주는 그런 후행성 지표죠. 물린 사람이 많으면 그 구간을 뚫고 가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물린 가격에서. 그때 보는 지표죠. 크로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어요. 여기 그림이 있죠. 보면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이거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뭐 이틀이나 하루나 5일이나 20일 간격 그걸 그래프로 평균내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뭐 한 달, 뭐 6개월 간격을 평균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색은 장기 추세선이고 이 주황선은 단기 추세선이죠. 그래서 이거죠. 장기 추세선보다 단기 추세선이 위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시장이 좋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골든 크로스는 골드잖아요. 골드. 아주 좋은 거죠. 중앙선이 위에 있을 때, 이런 경우, 중앙선이 위에 있는 경우. 자,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중앙선이 밑에 있다가 하늘선, 이 뚫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경우에는 주식이 이제 화랑장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골든 크로스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뭐냐면 단기 이평선, 이 중앙선이 내려갈 때요. 장기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러면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 쓰는 게 데드 크로스예요. 자, 유명한 김치 프리미엄, 김프가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인데 한국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 두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릴 때 이게 김프예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나갈 때는 한 50%?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만원짜리가 한국에서는 150만원에 팔리는 거죠. 김프가 많이 낄수록 팔면 이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빗썸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김프가 가장 많이 끼는 곳이 빗썸 거래소예요. 빗썸 거래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빗썸 거래소는 하나 터놓고 있는 게 좋아요. 화랑장일 때
김프가 많이 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 역프예요. 역프리미엄. 이건 이제 한국 거래소가 미국 거래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때 역프, 이때는 사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사야 되는 거죠. 예.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사서 미국 거래소, 우리가 미국 거래소에도 거래를 터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비트파이낸스 뭐 이런 거, 비트렉스 아니면 뭐 여러 좋은 해외 거래소가 있어요. 그때는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팔면 이윤은 남겠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 이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을 버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역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프인 경우에는 만약 해외 사이트에 있는 코인들을 한국 사이트 비싸므로 코인을 트랜스퍼 한 후에 파는 거죠. 자, 역프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코인을 사서 미국 거래소로 아니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차익을 버는 거죠. 이것도 이제 투자하는 기본 거죠. 그 다음 재정거래.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닌데, 이 재정거래가 뭐냐면 방금 제가 말했던 거잖아요. 국내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 간의 코인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 그걸 유식한 말로 재정거래라고 하는 거죠. 떡상떡락. 떡상락. 상이면 올라가는 거고 락이면 떨어지는 거죠. 떡상.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떡상하고 있는 거고, 떡락이면 내가 산 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쳐버리는 상황. 예, 이게 떡락. 존버. 졸라 버티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물타기 하는 거죠. 자기가 돈이 있으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래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존버는 내가 샀어. 막 떨어지는 거야.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지지만 나중에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투자 전략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제가 샀는데 그 가격도 떨어지면 5%, 10%면 손절하는 거죠. 손절해서 더 떨어지면 또 사는 거죠. 이런 전략. 이렇게 총 3가지 전략이 있어요. 존버, 버티거나 아니면 물타기 하거나. 물타기는 돈이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 하는 거죠. 5%, 10% 떨어지면 손절매 하는 거죠. 가장 현명한 것은 손절매죠. 그리고 더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근데 손절매도 물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직장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이런 이제 손절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손절매 타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거의 잘 쓰는 게 그냥 존버, 신경 안 쓰는 거죠.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물타기,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이 많이 떨어졌네, 좀 사야지, 뭐 이런 거. 근데 물타기의 치명적 약점은 돈이 끝없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코인이 상폐되거나 이 코인이 안 좋은 코인을 골랐어요. 그래서 얘가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갈 때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 치명적으로 자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거죠. 예. 지정가, 시장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 때 거래소에서 사고 팔잖아요. 그때 지정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어요. 지정가는 목표 가격일 때 파는 거고, 목표 가격일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가는 현재 시장가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스퀴즈? 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차트의 변동폭이 좁게 움직이며 아주 재미없는 시장 상황이죠. 그러니까 박스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보, 박스권, 행보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스퀴즈, 황보한다, 박스권 한다. 이건 뭐예요? 정말 재미없는 상황이죠. 아주 적은 폭에서 얘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행보하는 거, 계속 옆으로 가는 거, 이거 박스권. 그 다음에 펌핑, 덤핑, 펌핑.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약간씩 뛰어오르는 현상, 펌핑 된다 이러면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펌핑, 덤핑,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덤핑이에요. 아시겠죠? 1분봉, 5분봉, 1봉. 우리가 그 거래할 때 보면 차트를 보고 거래하잖아.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1분 동안에 움직인 1분 간격의 차트를 보든지 5분 간격의 차트를 보든지 아니면 하루, 한 달, 6개월 단위로 보든지. 그래서 1분 단위로 보는 건 뭐예요? 1분 동안에 사람들이 사고 판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초단타, 사고 파는 사람, 내가 사자마자 좀 오르면 파는 사람, 이 단타들이 거의 1분봉을 많이 봐요. 5분봉. 그 다음에 이제 장타하시는 분이 그 길게 하시는 분들이 한 3분봉, 아니 하루, 한 달, 뭐 6개월 이 간격으로 보시죠. 예? 하루 한 달, 15일, 10일 이런 간격으로 보시죠. 길게 보시는 분들. 길게 본다는 것이 석 달 이후 동안에 홀딩하는 거죠. 석 달 이후나 그 이상에 팔겠다. 단타는 하루 만에 샀다가 하루 만에 팔겠다. 아니면 하루 만에 샀다가 뭐 며칠 안에 팔겠다. 그런 분들은 1분봉, 5분봉 이런 걸 보는 거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 포지션, 길게 보는 거. 숏 포지션, 짧게 보는 거. 단타죠. 1분봉, 5분봉 이런 거 보는 사람들. 데이 트레이딩, 스윙, 장투. 같은 말이죠. 트레이딩 주기를 말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스윙, 장투라는 용어가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은 1일 이내, 1분봉, 5분봉, 하루 이내 단타족들 샀다가 오늘 팔거나 내일 팔거나 이런 분들. 스윙은 석 달에서 한 달, 3일에서 한 달 사이 스윙. 그 다음에 장투는 석 달 이상 장투. 예. 패닉셀, 데드캣. 패닉셀, 가격이 내리는 것을 보고 던지는 것.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죠. 급락하는 거죠. 급락. 이게 패닉이에요. 패닉셀. 사람들이 패닉셀 되는 거죠. 데드캣, 패닉셀의 와중에 공매도를 청산하거나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거래자에 의하여 단기 반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막 사람들이 패닉셀 하면서 막 던지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돈이 있거나 아직 내가 코인을 사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막 떨어지면 사요. 맞죠? 그러면서 잠깐 떨어지던 게 반등해서 차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게 뭐 패닉셀, 데드캣이에요. 데드캣. 예? 그때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코인을 사지 않았거나 이게 저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저가로 판단해서 사는 거, 이게 데드캣이죠. 자,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탑 50 벤처 캐피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탑 50 벤처 캐피탈. 어디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블록체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코인에 투자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코인에, 그 다음에 토큰, 코인이 되기 전 상태 토큰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벤처 캐피탈이. 그때 탑 51을 정리를 했죠. 제가 이렇게 10위권, 20위권, 30위권, 40위권, 50위권.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제가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유용한 사이트에 보면 이거 말고 유튜버에 보시면 투자를 하실 때 이 투자를 설명해주는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코인을 보거나 코인 내용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것들에 대한 설명한 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맞죠? 그 다음에 차트도 한번 보고 현재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벤처 캐피탈에서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를 투자를 하는지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를 판단하는 거죠. 그때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벤처 캐피탈이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하는지
이를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50위까지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벤처 캐피탈, 어디에 투자는? 블록체인에 투자는 50개의 벤처 캐피탈을 리스트를 정리를 했어요. 자, 1위가 이거예요. 2위. 자, 이제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줘.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보죠. 한번. 제가 벤처 캐피탈에 50개를 다 정리할 수 없어서 제가 3개의 벤처 캐피탈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인들을 정리를 했어요. 먼저 순위 2위 펜테라 캐피탈이죠. 포트폴리오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저는 코인들만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코인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프토가 어떤 코인인지 알고 싶다. 맞죠? 먼저 펜테라 캐피탈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펜테라 캐피탈 옆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 펜테라 캐피탈에 들어가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펜테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여기에는 코인도 있고 아니면 DApp들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코인들만 간추려서 표시를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건 이제 어떤 시점에 정리한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저 코인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투자를 하거나 어떤 다른 코인을 투자하거나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펜테라에서 하는 코인들을 정리했고 이 중에 이 코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코인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자,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투자를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먼저 유튜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킬러웨일에 가는 거죠. 킬러웨일 유튜버한테 가는 거죠. 이분들이 상당히 코인들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검색이 있잖아요. 이게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에 이제 아규어라는 걸 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죠. 혹시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지를 검색을 하는 거죠. 엔터를 쳐야 돼. 엔터. 자, 그러면 이분은 정리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다른 데를 가는 거죠. 코인 사이트. 이분은 정리하셨는지 한번 보는 거죠. 유튜버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빠르게 쉽게 할 수 있죠. 동영상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검색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블록 인포 이분한테 가는 거죠. 블록 인포의 동영상을 또 보는 거죠. 지금 이걸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게 좋다 해서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좋은데, 그런 콘텐츠가 없다고 하네요. 그 마지막으로, 뉴스팜. 이 동영상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화면을 보고 설명해 주는 걸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엔터 쳐서 이제, 여기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잘 들어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스티밋에 들어가죠. 스티밋. 스티밋닷컴이라고 있어요. 제가 쳐드릴게요. 스티밋닷컴이 뭔지. 메모장에서. 자, 이거 스티밋닷컴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건 제 피드예요. 제 거예요. 이게 스티밋닷컴. 여기 들어가시면 검색을 하는 거죠. 이 스티밋닷컴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서치를 하는 거예요. 뭘? 아까 뭐 아그? 이걸 이제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로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글을 봐야 되니까 코인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스티밋. 그럼 이거 보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스티밋 아시겠죠? 스티밋 공부해서 이게 뭐다. 공부해서 이거 투자도 되겠다는 것을 이제 감을 익히는 거죠. 자, 12 이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22에 펜부시 캐피탈인데 이것도 좋다고 해서 여기도 이제 깔끔하다고 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펜부시가 포트폴리오를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펜부시를. 그래서 정리를 못 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펜부시가 다른 데는 딱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포트폴리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데 또 제가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또 화면이 멈춰버렸네요. 내 얼굴이 안 나오네. 화면이 멈춰버렸네. 너무해. 펜부시 이제 제대로 나오네. 포트폴리오 제대로 나오네요. 제가 이제 조사했을 때는 이 펜부시가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나오네.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올릴게요. 펜부시 조사했는데 못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나온다. 홈페이지가. 그 다음에 인블록체인 제가 조사한 게 인블록체인의 포트폴리오 2013년에 투자한 것들 16년 2017년 2018년 내 얼굴이 안 나와 지금. 멈춰버렸어. 촬영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다음에 42권 이제 52권 이렇게 해시드 여기도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이제 유튜버들이 소개해 주는 거 보고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유튜버가 해시드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것들을 보시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코인을 투자하실지 아셔야 되고, 이제 투자를 하셨다면 이제 그 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셨겠죠. 안 좋은 코인에 투자 안 하셨고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행보를 한다든가 값이 오르거나 내려가지도 않거나 갑자기 떡락한다든가 패닉셀이 오면 이렇게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차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언제 손절매해달라. 아까 말했잖아요. 떡락할 때 하는 방법이 졸라 버티는 거죠. 안 팔고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손절매하는 거죠. 그리고 손절매한 후에 다시 사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물타기인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 손이 계속 끝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면 엄청나게 손해보잖아요. 그때 물타기 하는 방법. 자, 이제 손절매 같은 걸 해야 되겠다 판단되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의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럭키구봉님, 와조스키 퍼즈님 이 사이트에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손절매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아, 지금은 하라고 파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매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보고 아, 나는 손절매를 결정을 했다. 그럼 이분들이 최신 동영상을 보고 아, 그럼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가 되면 사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팔고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래서 물량 늘리기.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 올라갈 거지만 지금은 떨어지니까 물량 늘리기를 하겠다. 물량 늘리기를 하려면 무조건 손절매를 해야 돼요. 손절매를 하고 떨어지면 사고, 손절매를 하고 떨어지면 사고, 이래야지만 그 물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수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오늘은 탑 50 벤처캐피탈과 용어,
투자에 관련된 거, 비트코인, 코인에 대한 세계에서 잘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 페이지를 좀 더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리한 이 내용을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밑에 보시면 동영상 밑에 보시면 어디서 다운로드 하는지 그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운로드 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정말 많이 섭섭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